네, 네. 이제 우리 장이 시작이 됩니다. 네. 염승환 이사님 떨리는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분은 뭐 그냥 어제 뭔 일 있었나? 화가 없어. 네, 어제 조금 복잡합니다. 소금 복잡합니까? 복잡해. 네, 표정은 그대로야. 네. 네. 자 일단 예상가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지금 현재 코스피가 일단 6포인트 정도 조금 오르면서 일단 출발은 할 걸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늘 좀 출발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한 9포인트 정도, 좀 한 1% 이상 좀 급락하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 좀 코스닥 충격이 조금 더 이어질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 이유는 예상 호가인데 에코프로 BM이 이제 마이너스 5% 정도 찍히고 있거든요. 예상? 네, 예상으로. 그 에코프로가 마이너스 4%. 그래서 주요 2차전지 기업들이 좀 이제 출발이 일단 조금 좀 부진하게 좀 나올 것 같아서 지금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크게 빠져서 출발할 것 같고, 코스피는 그래도 일단 강보합 정도 출발할 걸로 좀 예상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역시 뭐 2차 전지주에 대한 불안감들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모양이군요. 네, 어제 뭐 너무 거의 역대급 변동성을 좀 보였기 때문에 오늘도 오전에 좀 변동성 계속 좀 나오기 때문에 아마 특히 코스닥에 영향을 좀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코스닥 그렇죠. 지수가 좀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어제 실제로 그 창고에도 막 팔아달라 뭐 이런저런 많이 왔겠네요, 그죠? 저는 참고에 있잖아요. 창고에 있지 않으니까 모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9시가 거의 다 됐고요. 예, 장 시작하네요. 네, 일단 이제 코스피 현재 예상은 한 5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할 걸로 지금 일단은 좀 나와 있고, 그 코스피는 그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가 좀 빠지면서 약간 약세 출발 좀 하는 걸로 지금 예상 호가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0.4% 정도 강세로 일단 출발을 좀 해줬고요.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마이너스 0.86% 정도 하락을 했고, 어제 실적 발표했던 이제 SK하이닉스가 오늘 마이크론도 좀 급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1.6% 동반해서 좀 상승하고 있고, 어제 사실 좀 묻힌 거 중에 하나가 현대차 정말 엄청난 실적을 냈거든요. 4조 원이 넘는. 근데 아무도 어제 관심이 발표를 없었죠. 네. 근데 오늘 일단은 반응은 합니다. 오늘은 한 2% 정도 반등을 좀 하는 그런 좀 모습으로 오늘 오전장 출발을 좀 해줬고요. 다만 이제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에 좀 그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출발이 안 좋습니다. 마이너스 4% 이상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세로 일단 출발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각각 한 3%, 네, 4% 내로 예상보다는 좀 더 빠지는 그런 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10포인트 올라서요. 0.4% 2,600을 좀 회복을 했고, 그래도 어제랑 좀 분위기가 다른 게 요즘엔 장이 올라도 하락 종목이 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오늘은 반대로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상승이 같은데. 한 2배 정도, 500개 가까이 네네네. 되고, 코스닥도 지금 지수는 빠지는데 상승이 더 많아요. 상승이 800개, 하락이 570개.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좀 반대로 좀 오늘 오전에 네네네. 일단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빠지고 나머지 업종들이 좀 오르는 그런 좀 오늘 흐름이 오전에는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계속 더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 코스피 쪽부터 좀 한번 말씀을 좀 해드리면, 오늘 좀 강한 상승세 보이는 기업은 일단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금양이 그래도 오늘 7%. 어제도 플러스로 끝났어요. 네, 어제도 뭐 장중 변동성 엄청 났는데 오늘 7% 이상 오르면서 가장 크게 상승하고 있고, OCI 홀딩스가 5%, 폴리실리콘 기업이죠. 그리고 지주회사 하나가 5% 정도 지금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호주 레드백 사업 장갑차 그거 네네네. 독일하고 경합했는데 이제 따낸 것 같더라고요. 뉴스가 나와서. 레드백. 네, 레드백. 근데 네. 규모는 좀 줄긴 했지만 그래도 한 9조 원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유사품 다이아몬드백도 있죠. 응? 그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지금 시장 이렇게 지금 이럴 때일수록 여유를 가져. 아니 다이아몬드 백은 뭐예요, 근데? 아리조나 다이아몬드백 몰라? 야구단 아닌가요? 예전에 김병현 선수 있었던. 넘어가. 그래서 이제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제 호가 나왔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9% 네. 상승했고, 그 어제 OCI가 그 실리콘 응급제 원료 공급 판단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11%
주가가 급등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시스템이 6% 올랐고요. 오늘은 이제 방산주가 일단 분위기가 좋은 것 같고 어제도 이제 그 실적들이 좀 잘 나왔지만 이제 건설기계나 변압기주들이 좀 많이 빠졌는데 오늘 LX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이쪽 다 변압기 쪽인데 오늘 한 5에서 7% 이상 급등하고 있고 두산밖에 또 5%. 그러니까 실적 잘 나온 기업들이요 반응을 오늘은 좀 하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2, 3% 오른 거는 좀 명함을 못 내밀 정도로 그 5% 이상 급등하는 기업도 상당히 그래요? 좀 많습니다. 오늘 제일 많이 오르는 게 뭐예요? 오늘 OCI가 일단 시총 상위에서는 OCI? 11.7%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9% 정도 네.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오늘 좀 빠지는 이제 기업들은 그 포스코 퓨처엠이 마이너스 4%, 그래서 이제 포스코 그룹이 조금 빠지고 있고요. 코스모 화학이 마이너스 3%, TCC 스틸이 마이너스 3%, 다 2차 전지 쪽입니다. 그리고 HBM 관련주의 한미반도체가 마이너스 3%, 포스코홀딩스가 마이너스 2.7%, SK 이노베이션이 마이너스 2% 정도 좀 빠지고 있어서 아니 금양은 플러스 난다 그랬더니 바로 지금 마이너스 9% 됐어요. 갑자기 또 마이너스 9요? 1분 만에 아니 아까 1분 전에 플러스였거든. 네, 아까 급등 출발했었거든요. 와 오늘도 변동성이 네, 변동성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만만치 않겠는데 변동성이. 야, 네. 지금 2차전지 지금 2차전지 다시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것 많이 같습니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에코프로 7%대, 네. 또 금양 10%.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면 현재 에코프로 BM이 마이너스 7% 넘어갔고요. 네. 에코프로가 마이너스 지금 6.7% 정도 내외로 좀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8% 올랐고요. LNF도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 어제 좀 충격받았던 이제 엔터주는 좀 급등해서 오늘 JYP 엔터가 한 4% 내외 정도로 일단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 기업들은 오늘 일단 그 엔터주 중심으로 좀 올라가는데 반면 2차 전지가 좀 충격이 좀 나오고 있어서 코스닥은 지금 하락폭이 조금 더 확대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코스닥에서 가장 좀 좋은 출발을 좀 보이는 기업들은 이제 뷰노 같은 그 의료 AI, 요게 이제 임시적으로 그 이제 의료보험 적용한다라는 어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뭔데? 그 인공지능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의료 AI 있잖아요. 이제 치료할 때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검사 같은 거 한다거나, 네. 예, 또 의사분들도 이렇게 가끔 가다 이제 놓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거기 그 엑스레이 같은 거 봤을 때, 근데 그런 것들을 의료 AI가 잡아주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제가 어제 기사를 보니까 한 3년 정도 일단 임시입니다. 임시로 좀 이 의료보험 적용을 좀 하겠다라는 그런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뷰노나 루닉 같은 이제 의료 AI 관련주들이 한 5% 이상, 뷰노는 한 11% 급등을 하고 있고 어제 사실 KMW도 좀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 5% 가까이 좀 급등하는 그런. KMW 요? 오늘은 어제 그냥 갑자기 또 빠지더라고요. 근데 오늘 좀 올라왔고 네. 그다음에 이제 폴더블 폰이 어제 공개가 좀 됐잖아요. 아, 네, 네네네. 그래서 힌지 기업인 이제 힌지. KH 바텍이 네. 오늘 4% 이상 강세 보이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뭐 메가스터디 교육이나 JYP, 뭐 인탑스 이런 기업들도 좀 강세 한 3, 4%씩. 네. 그러니까 많이 빠진 기업들이 좀 올라가는데 반면 오늘은 뭐 나노신소재, 윤성 FMC, 뭐 에코프로 BM, DENT 다 2차 전지 야, 쪽입니다. 거의 10% 가까이 빠지네요. 네, 이쪽이 지금 계속 충격파가 계속 좀 나오면서 급락하는 네,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의 시장과 그냥 거의 또 정반대로 2차 전지가 급락하고 네. 다른 업종들은 이제 오히려 좀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오늘 오전에는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그 지수가 지금 코스닥이 한 1% 가까이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네. 상승 종목이 1,200개가 넘어요. 하락은 300개밖에 안 되니까 한마디로 완전 이제 좀 시장이 바뀌고 있다. 네. 오늘만큼은 코스피도 하락인데요. 상승이 677개, 하락은 174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거의 2차 전지 위주로 좀 빠지는. 근데 2차 전지가 너무 시총이 커서 그러네요. 시장에는 큰 영향을 어쨌든 주고 있습니다. 네네. 아, 다른 종목들은 대체로 많이 오르네 진짜. 네, 오늘 급등하는 기업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오늘 이제 게임도 괜찮은 것 같고요. 예. 그 사실 어제 굉장히 좀 많이들 흔들렸잖아요. 근데 음. 오늘 이제 반대급부로 좀
좀 반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급상은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1,100억 정도 팔고 있는데 주로 파는 거는 일단 화학업종, 화학도 역시 2차 전지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오늘 화학주 587억 팔고 철강주 270억, 전기전자 270억, 그래서 주요 대표 기업들 중심으로 외국인은 공격적으로 매도하고 있고, 다만 오늘 좀 사고 있는 거는 금융주하고 게임, 인터넷, 제약주 위주로는 일부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들은 유통주 빼고는 거의 전업종 다 순매수하고 있고요. 네. 개인 투자분들은 오늘 그 외국인과 그냥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학업종을 가장 많이 사고 있는데, 다만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는 오늘 한 200억 정도 좀 외국인과 비슷하게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섹터로 넘어가면 오늘 가장 좋은 섹터는 역시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효과 때문에 방산업종, 특히 하나 그룹주가 오늘 상당히 좀 돋보이는 하루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면역 강암제,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 좋고요. 그리고 진짜 오랜만에 모바일 게임 업체들, 게임 만드는 업체들도 오늘 뭐 위메이드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넷마블도 한 5%좀 올라가면서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주도 오늘 SM, JYP, YG엔터가 각각 3% 이상 급등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미용 의료기기도 올라가고 메타버스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대표주도 오, 하이닉스. 하이닉스 거의 한 5% 5% 가까이, 올랐어요. 급등하면서 지금 분위기들이 오. 좀 어떻게 보면 좀 IT가 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로 좀 가고 있는데, 오늘 하락하는 업종은 별로 없는데 다만 이 업종들이 너무나 시총이 크다 보니까 시장에 영향을 주고, 제일 많이 빠지는 업종은 리튬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튬 관련주에서 금양이 제일 많이 빠지고 있고요. 현재 마이너스 14% 급락을 하고 있고, 에코프로가 마이너스 12%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셀도 요새 이노베이션이 제일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좀 가장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6%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종합상사주에선 포스코인터가 최근에 거의 뭐 급등세였는데 오늘은 이제 마이너스 11% 하락을 하고 있고, 또 니켈 관련주들도 좀 빠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장비도 좀 좋지 않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2차 전지에 관련된 밸류체인은 가릴 것 없이 다 안 좋군요. 충격을 좀 받고 있는. 지금 장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좀 커지네요. 네. 2차 전지들 급락을 다시 하면서. 네. 근데 그러니까 이 아까 잠깐 설명드린 대로 상승 종목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이제 지수는 계속 빠지는 좀 그런 변동성은 나오고 있습니다. 시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네, 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어제도 그 2차 전지 급락하면서 삼성전자, 뭐 현대차 이런 것들이 살짝 네, 좀 오르다가 올라왔어요. 오르다가 다시 확 빠져버렸거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업종 구분 없이 다 낙폭이 커졌는데, 그런 시장이 혹 재현되는 거 아닌가, 그런 조금 걱정스럽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역할인 것 같아요. 이 둘이 이제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랑 좀 대척점이 있었거든요. 그동안 보면. 근데 일단 오늘 삼성은 조금 약한데 하이닉스가 거의 5% 가까이 좀 오르고 있어서, 만약에 근데 여기서 하이닉스까지도 꺾여버린다 같이, 그러면 좀 시장 변동성이 아래로 나올 가능성은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역할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장에서 일어난 뭐 상황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대략 요 정도 이제 업종들 보면 괜찮겠죠? 네, 오늘은 뭐, 네. 자, 그리고 리포트 잠깐 좀 보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제 메리츠 증권의 그 이진우 연구원님 이제 쏠림 어디까지 진행됐나, 이제 어제 이게 뭐 다 이슈여가지고 아침에 이제 자료가 나왔는데, 올해 이제 그냥 한번 좀 정리한다는 생각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피가 올해 18.5% 올랐는데 그 중에 8% 포인트 정도가 2차 전지가 올린 거고요. 코스닥은 40% 올랐는데 그 중에 25.4%를 2차 전지가 올린 거죠. 그래서 이거 배제하면 코스피는 이제 2,450이고 코스닥은 748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은 빅테크로 쏠림 현상이 엄청 또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이게 2차 전지 쏠리는 게 뭐 우리나라만 이상한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 미국도 거의 그냥 빅테크 위주로만 급등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쏠림 현상은 지금 어디나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주식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회사채 시장도 똑같아요. 우량 회사채는 돈이 더 몰려가지고 금리가 계속 떨어지거든요. 여기 보시다시피 요 미국 회사채도 보면은 AA 등급은
점점 금리가 떨어지는데 네. 여기 지금 굉장히 갭이 많이 벌어져 있죠. 이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채 최우량 등급과 A 플러스 등급 간의 격차가 너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금 시장의 특징이요. 그 초우량주나 그러니까 성장이 나오거나 안전하거나 뭐 이런 쪽에 그냥 집중해서 가는, 그러니까 골고루 이게 분산되는 그런 흐름은 최근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과연 쏠림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 같냐? 요게 이제 거래대금 비중인데 옛날에 조선주 아마 아실 거예요. 01년도부터 07년도에 현대미포조선도 한 15배인가 한 20배 올랐었거든요. 그때 이제 조선주가 지금의 이제 2차전지랑 비슷했는데 당시에 최고 거래대금 비중이 한 20%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전체에서. 그리고 제약업종은 30% 정도까지 가서 이제 그때 좀 꺾였거든요. 그리고 21년, 22년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거래대금 비중이 굉장히 이제 당시에 좀 높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2차 전지 거래대금 비중은 이제 그때랑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 거의 어제만 해도 47.6%. 그러니까 어제 거래된 거 중에 2개 중에 하나는 그냥 2차 전지 거래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절반이 그냥 2차 전지. 2차 전지로 뭉뚱그릴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2차 전지라고 다 거래가 뭐 폭증한 게 아니고 특정 종목들이 워낙 거래가 많아서 네. 에코프로비엠이 포스코. LG에너솔루션이 2분기 영업이익 4,606억 나왔군요. 전년 동기 대비 135%가 아, 증가했는데 실적 나왔어요. 글쎄 뭐 별로 좋은 실적이 아닌 모양이죠. 그때 이미 잠정 실적은 한참 네. 전에 발표했고 네. 그때 좀 약간 어닝 쇼크 나왔죠. 실적은 그래서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오늘도 물론 2차 전지 권역의 변동성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실제 LG에너솔루션은 억울하게 서 별로 오른 것도 없는데 2%대 마이너스. 네. LG에너솔루션은 사실 4월 주가보다도 못해요 현재. 네. 네, 4월에 60만 원 넘어섰거든요. 네. 지금 얼마냐? 56만 원이라고. 네. 이차전지 그렇게 달릴 때도 엔솔은 안 달렸죠. 셀 업체들은 사실 대부분 좀 그렇죠. 부진했습니다. 네. 네. 거의 양극재하고 리튬주 위주로 네. 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래대금 쏠림 현상은 이제 과거 어느 때보다 사실 좀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가 이제 시가총액 비중인데 그 옛날에 조선업종 같은 경우 코스피의 10% 정도 차지했고 헬스케어 이제 바이오 좋을 때 코스닥 25%가 바이오 쪽이었거든요. 헬스케어. 근데 지금 이제 2차 전지가 차지하는 코스닥 비중 한 21%, 바이오보다는 좀 낮은 상태고 코스피에서는 18%니까 굉장히 좀 코스피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가 삼성전자랑 보통 비교하는데 삼성전자 그 우선주 포함한 시총이 465조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2차 전지 전체 합산 시총이 472조거든요. 넘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성전자가 하루에 그냥 10%씩 그냥 왔다 갔다 했다. 어제 장은 이렇게 급등 나간 삼성전자가, 그건 이제 지수가 당연히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제 그만큼 근데 이게 2000년 이후로 어떤 특정 테마나 산업이 삼성전자 시총을 이긴 역사는 한 번도 없었대요.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이것도 기록적인 일이죠. 2차 전지가 뛰어넘어 버렸거든요. 어쨌든 다 합쳐가지고 어떤 테마도 삼성 시총을 이긴 적은 없어요. 아, 다 합쳐도? 네, 다 합쳐도.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2차 전지가 한번 넘었다. 다 합쳤을 때. 아. 지금 뭐 LG엔솔만 해도 뭐 120조가 넘으니까. LG엔솔이 들어와서 그런 네, 것이고 그것도 있고. 그 시총 2위가 됐으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그만큼 이제 그래서 이 관건은 이게 지속성이 있겠느냐. 요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만큼 이 정도로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당연히 줄 수밖에 없다. 근데 이 기업들의 변동성이 워낙 컸기 때문에 어제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근데 이제 이준우가 아니라 이진우 연구님, 제가 잘못 써서 죄송합니다. 이진우 연구님이시고요. 그래서 2차 전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분 의견은 지금은 좀 한 템포 쉬어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주가는 좀 오르긴 했는데 숫자에 대해서는 좀 확인은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한번 좀 지켜보자.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 누구도 예측은 못하겠지만 지금은 일단 실적보다는 주가부터 갔기 때문에 한번 숫자 확인해 보자라는 그런 의견이니까. 그리고 다른 2차 전지 제외한 업종들의 실적 추정치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업종들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키움증권 주가 어떻습니까? 키움증권. 키움증권이에요? 키움이 다음 달 월간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걸. 키움? 이렇게 거래가 많다는 건. 아,
어제 거의 역대급 거래된. 어제 수수료 수입이 짭짤했을 거예요 증권회사들. 오늘은 약보합이네요. 약보합이네. 네, 이틀 전에 좀 많이 올랐었네요. 그렇군요. 네. 침도 한때 제 또 포트에 있었던 종목 아니겠습니까? 내가 알지. 아시죠? 네. 참 재미없게 끝났죠. 예,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리포트 있나요? 아니, 오늘은 요 정도. 요 정도 네. 볼까요? 자, 오늘 사실 시장- 실적 시즌이라 이렇게 다 기업 보고서만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바이오 좀 괜찮아 보이네요, 그죠? 바이오 네. 쪽이 플러스 난 종목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진짜 2차전지 빼고는 꽤 괜찮은 시장인데. 네, 대부분 다 오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또 2차전지도 처음 시작보다는 조금 기업마다 좀 다른 것 그러네. 같아요. 근데 기업마다 좀 아직 다르네요. 에코프로 계열사는 여전히 좀 안 좋고요. 예, 여전히 포스코 쪽은 포스코는 어때요? 포스코도 오늘 지금 현재 주가가 마이너스 6%라서 예. 아까 한참 안 좋을 때보다 좋은 상황은 조금 난 것 같긴 한데 음. 여전히 뭐 근데 참 대단하다. 거래를 보니까 네. 빨려 들어가니 거래가 쭉. 이렇게 재밌으니 다른 거가 눈에 들어오기 극장도 안 돼. 그래서 CGV가 극장도 망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재밌는데 딴 거 뭐 보겠어요. 이 화면에 이렇게 쭉 빠져드는데. 이저 5G 통신 장비들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RFHIC도 한 3% 이상 오르고 있고요. 현대차 봐라. 아유, 그렇게 실적했는데 또 안 된다. 그래도 플러스네요. 0.2%. 기아 0.12% 플러스입니다. 원래 실적이 저 정도 미국에서 실적 저 정도 나오면은 그럴 수 있죠. 네. 우리나라 시장이 참. 조선도 뭐 괜찮은 것 같고요. 자, 염이사님 보내드리죠. 염이사님 저 또 다른 스케줄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그러신가요? 네. 자, 우리 염승환 이사님. 충격 먹어서 이렇게 말을 더듬어. 네, 얼른 들어가시고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시아 외환 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 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 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